암보험의 두 얼굴. 오히려 투병을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암 환자 두 번 풀리는 암보험의 배신.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오원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약을 대비해 암보험 한두 개쯤 들어놓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암으로 진단됐을 경우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또 투병 중 들어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죠. 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암 환자의 약 83.5%가 실직 때문에 치료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믿고 가입한 암보험이 오히려 암 투병 환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는데요. 암에 걸렸을 때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암보험. 가입자를 속 터지게 하는 문제는 과연 뭔지 조민지 PD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암 상기 판정을 받은 김민수 씨.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위의 3분의 1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경구항암 치료제인 TS1을 복용하며 보이지 않는 암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4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속이 느글느글하다 그러나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 말고도 정상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손톱이나 머리카락 이렇게 잘 자라는 부위에 세포들을 죽여요. 그래서 지금 손 같은 경우도 약간 까매지고 손톱 끝에도 지금 이렇게 막 갈라지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의 몸무게는 72kg에서 58kg으로 줄었습니다. 위암 수술 당시 갓 태어난 막내 아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 씨.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여자애들은 이제 많이 숙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암 수술 잘 되라고 기원하는 의미의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등치가 좀 있었어요. 막둥이를 안고 있고 큰애, 둘째, 셋째가 다 뒤에 부인까지 다 그냥 제 등에 이렇게 붙어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렇게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부인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요즘 투병 생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보험 때문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겁니다. 저는 그 보험에서 나오는 보장으로 제 투병도 하고 생활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화해를 요구하더라고요. 지급 거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던 김 씨. 보험사에 항의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가입을 하실 때 고객님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암 입원 급여금이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신 겁니까? 내가 종기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암 입원 일당 받자고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내가 암 덩어리를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암을 막고자 하는 행위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입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요양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 입원하신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수술 후 치료를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계신 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예. 암 환자로서 힘들게 투병을 하고 있는데, 환자는 네. 암 입원 일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건가요? 저희 회사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암 전문 요양병원에 와서 암과 관련된 치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얘기하는 직접적이면서, 그리고 입원이라는 그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선생님이 입원을 명했기 때문에 제가 입원한 거지, 제가 돈만 낸다고 입원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과 입원이라는 걸 저는 충분히
다 충분 조건을,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란 약관 때문에 1년째 보험사와 분쟁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유방암 상기로 2년 넘게 투병 중인 이순희 씨. 처음엔 보험금이 100% 지급됐지만 작년 9월 이후 50%로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수술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까지 지급받은 어떤 그 똑같은 기관들인데 그 부분부터는 못 주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병원에 주치의가 판정한 허세팀이라는 이 표적 항암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치료가 아니다, 또 항암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험 담당 실무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험의 약관대로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암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의사소견은 다릅니다. 입원을 한 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직접 치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준해서 약관대로 하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모든 그 의료계에서 그 허세틴 항암 치료제도 직접 치료가 아니고 항암제가 아니라고 고집 성명에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보험금을 안 주려면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20년 동안 납부한 암보험. 정작 보험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한 날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 엄마, 나는 지금도 엄마가 그렇게 막 믿어지지, 엄마가 암 환자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엄마는 잘할 수 있어. 5학년짜리 입에서. 같이 부둥켜. 요양병원에서 입원했던 두 제보자에게 문제가 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 목적. 약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해왔다. 변호사를 만나 시중에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약관을 보여주고 법률적인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변호사들은 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웬만한 글 정도는 이렇게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하고, 특히 법률적 의미가 담긴 문구는 확실하게 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집단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러면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를 예상하나요? 이 보험회사는? 몰라요. 예.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그거는 우리 회사 입장은 이거야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범위가 있는지 문의해봤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고, 사실 그런 용어 자체는 의학적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치료라는 건 뭐 다 환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치료는 다 직접 치료겠죠.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치료 행위 더하기 그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합병증, 부작용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이 이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직접적인 치료다. 간접 치료라는 거는 없잖아요. 모든 치료는 환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거죠. 이 씨 부부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묻기 위해 보험사를 찾아간 것만 4번째. 제작진은 제보자 이순희 씨와 함께 해당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암을 치료할 때 직접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허세틴이 항암치료제가 아니고 직접 치료가 아니다. 얘기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지금을 못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원료 치료는 항암 치료랑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허세틴 치료가 항암 치료제가 아니고 직접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요. 항암 치료가 직접 치료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주에 근거해서
지급을 못합니다. 50%를 당신은 받아야 됩니다. 백들이 약관을 갖고 오셔서 1조부터 대조를 하면서 내가 어디 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주고 이런 거를 한번 대조를 해보자는 게 그게 제 꿈에도 그거는 변호사들은 없죠. 그렇게 그거에 해석을 해야지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약관이 왜 있습니까? 설계할 때 판례 보여주면서 설계했습니까?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해당 보험회사 직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제보자 이 씨와 김 씨에게 동일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24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C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D 병원에서 어깨 통증 치료를 받은 암 환자. 하지만 이것은 직접 치료가 아닌 항암 후유증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빈혈, 어지럼증, 전신약화, 또 왼쪽 어깨 운동장애 등 이런 치료를 위해서 병으로 전원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항암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제보자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지금 이제 항암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의 사유를 들면서 013-9444 이 판례를 제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판례를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말은요, 직접 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돼야 되죠. 약관을 해석한 판례라는 취지로 얘기할 텐데 그거 정말 공갈용이죠. 이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판례가 바로 이 질병에 해당됐었는지와 또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판례 하나를 들어가지고 이 사례에 적용합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은 뭔가 법원에 판결이 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법을 잘 모르는 암 환자에게 판결문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 아플 때 든든한 보장이 되어 힘이 될 것으로 믿었던 암보험이었지만 이 같은 꼼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들 뿐입니다. 심지어 암 확진이 났지만 암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낮춰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만나니까 이제 그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어요. 판결문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건 경계성 중량으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소송해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 그냥 경계성 중량으로 받으시고 앞으로 뭐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해주셔야지 보험금이 나가니까 해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인을 했죠. 박영수 씨의 아내가 직장암 수술을 받은 건 지난 5월. 처음엔 용종인 줄 알고 떼어냈지만 조직검사 결과 유암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한국질병 코드에 따라 C20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인들은 C코드, D코드 자체를 모르니까 저도 당연히 몰랐고요. 그래서는 끝까지 이거는 C코드가 아니다. 끝까지 D코드라고 주장을 했죠. 이거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 중대한 암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성 중량으로 사인을 해달래가지고. 질병 코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박 씨.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경계성 종양이란 양성 종양과 암인 악성 종양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암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진단되는 질병입니다.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되면 질병 코드 역시 D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아내는 C20으로 암을 나타내는 C코드를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사 약관에도 나와 있듯 C코드는 일반 암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일반 암의 진단금은 3,200만 원. 하지만 경계성 종양으로 64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죠, 배신감.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보험회사에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질병 걸려 든든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이 청구하니까 이렇게 안 주니까
배신과 말로표현 같아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마 1등 기업이 됐겠죠. 문제가 된 해당 보험사의 입장은 어떨까?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확보된 재정을 보험료를 갖다가 그 약관에 또 그 해석의 수준에 맞게 그 부합하게 집행하는 게 옳은 일이겠죠. 내부의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업계로도 그렇고 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여러 회사로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암에 대한 더 직접 치료의 해석의 수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으로 보험금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거를 인용하자면 그러한 판례의 견해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현장조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남성은 보험사 정책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약간 해석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사람의 차이입니다. 보험치료가 사실 그 보장을 해주는 게 그 보험의 취지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국내 보험사 특히나 더 손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건 확실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 조사팀은 하청업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서베이라고 조사 업체들과 손해배상 회사의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물관계가 발생하죠. 보험회사가 꼭 가지고요. 조사업체는 노립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업체가 진행하다 보면 또 보험회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애매한 상황이면 보험회사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장회사 직원들은 진급을 위해서 또 필요하고요. 보험금을 삭감하는 삭감률, 손해율이라고 하거든요. 손해율하고 처리 기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 성과에 반영이 됩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한 보험사의 현장조사 업무 지시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조사 기법이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현장조사 단계입니다. 보험금 삭감 등과 같은 결과 발생 시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속 시간을 지켜 한 발 밀리지 않는 심사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조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과 직업에 따라 어투를 달리해야 하며 가입자가 보험금 전액을 요구할 때는 과감히 면담을 종료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보험 계약법이나 당사자 간의 거래상 법률적으로는 정해진 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약관대로 줘야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삭감을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어떤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보장의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가 할 때는 8년 전 120%의 손해율을 들며 사라졌던 암보험. 그런데 최근 암보험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 판매됐던 암보험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암을 3-4종류로 분류, 여러 암을 묶어서 지급했지만 현재는 10종류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보험금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판매되는 상품이 과거와 다른 지금 암보험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직 보험 설계사를 만나 문의해봤습니다. 저희도 8년 만에 다시 이걸 부활시킨 거예요. 원래 안 팔다가. 암으로 입원만 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제외되는 것도 있나요? 암 때문에 입원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암으로 만약에 그게 정확하면은 되죠. 근데 요새 이렇게 암보험들 많이 들어가요. 되게 저렴한데 보장이 되게 크게 받으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래. 왜 손해보면서도 그런 거?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틈새 시장을 좀 회사에서도 노리는 거죠. 또 다른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새로 출시된 암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5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암이 걸려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옛날에 그 감기처럼 그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너무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나요. 회사에서는 진단 못하면서 얼마나 많이 돼요. 10가지를 포함해서 암이라고 한 것을 갖다가 이제 가장 많이 걸리고 약한 거는 또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율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요즘 암보험은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출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이 높다고 해서 아예 판매를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다 중지해버렸거든요. 그 지금 와서는 이제 또 판매를 또 막
상위사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손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안 팔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퇴를 했는데,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험사의 말대로 암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걸까? 암보험은 암 발생률을 보고 예상 지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 남녀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66.9명, 10년 동안 6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년 동안에 총 6명이 암에 걸린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암을 나눴지만 모든 암에 대해서 그냥 여기 계약대로 5천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해도 10년 동안에 6명밖에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00명 중에 5, 6, 30 지금은 상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걷어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실제 암보험금으로 지출될 걸로 예측하는 보험료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한 40%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건 로또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를 이해하려면 보험료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 사용되는 보험료가 바로 순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순보험료를 얼마나 내면 되는 걸까? 보험소비자협회에서 암 발병률에 따른 순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급받을 보험금이 1,000만 원일 때 우리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순보험료, 즉 월 위험보험료는 암 발생률이 낮은 20대엔 204원, 40대엔 1,531원, 60대엔 9,33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1인당 1,000원씩만 내면 되는데 실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들은, 보험사에다 내는 보험료들은 1,000원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10만 원씩이나 낸 거예요, 사실은. 1,000원만 내도 되는 건데 10만 원씩이나 낸 거를 보험회사가 적반하장 식으로, 야, 너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난 너한테 1,000만 원 줬거든,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전액 보험사 주주의 이익으로 이제 간다. 결국 암보험 가입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 기준 24개의 생명보험사와 20개의 손해보험사의 자산이 약 711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0조 정도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민원에서 1위에서 5위를 살펴보면 보험 관련 민원만 약 51.6%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암보험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시점 목적이 약관 문구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약관 자체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애매한 부분들을 저희들 계약자한테 이야기해석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 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저희 판단보다도 법원에서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넘어가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그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보험사하고 그분하고 같이 주치한테 가든지 제3의 동의만 해라. 이 이상의 조정이 없습니다. 암보다 암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관계 당국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행포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소비자한테 공부해서 해라라는 것 자체가 그럼 보험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소비자가 어떻게 다 해요. 사실은 그 금융에 있어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제 규제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보험금 발생 사유가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합의 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보험의 원리라는 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데 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험이 어떤 위험인가를 물어봤더니 아 우리가 정해놨어.
그럼 그거는 국민이 느끼는 위험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느끼는 위험을 분산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대되지요. 보험회사 광고도 보면 섬찟섬찟해요. 만약 당신의 남편이 죽는다면 뭐 모양도 뭐 여보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암의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요. 그 공포로부터 뭔가 내가 빨리 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다른 보험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소비자의 불안을 미끼로 상품을 팔았다면 보험사는 그 불행이 실제 일어났을 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투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병을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그러려고 보험 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 사랑하는 고객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데가 예요. 취재 결과 약관에 있는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해석이 불분명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직접 치료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암보험 가입자 그 누구라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건데요. 암보험사는 보장의 장점만 강조하면서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약관부터 개선하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보험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겁니다. 더불어서 소비자들도 암보험에 가입하실 때 꼼꼼히 묻고 따져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